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본부 3팀 김윤희 마케터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퍼포먼스 마케터들의 보고서를 한번 까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어요. 보고서를 까보자? 우리는 우리는 퍼포먼스 마케터 보까.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아이사 제가 10월 달 말에 이관을 해서 11월 1일자로 저희가 담당하게 된 그 업체의 보고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근데 해당 업체 같은 경우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무선 청소기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주력적으로 하는 사업 모델은 이제 배터리 필터 교체, 그러니까 청소기 필터 교체, 그다음 배터리 교체, 헤드 교체 해가지고 조금 더 리사이클 한다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지금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국내에 없던 서비스를 알려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이관을 받게 되었고, 기존의 대행사를 쓰고 있었는데 효율이 굉장히 낮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케터에 대한 신뢰도, 그 다음에 대행사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일단 한 달 정도 먼저 집행을 해보고 장기적으로 이제 같이 성장해보자라는 취지로 한번 제안을 드렸었고, 실제로 저랑 같이 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촬영일 기준 지금 11월 24일인데 24일간 저와 함께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아이사 11월 네이버 광고 보고서고요. 제가 한 액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이버 파워링크에 불필요한 키워드가 기존 대행사에서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형용사들도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해놨는데 뭐 편리한, 간편한 이런 키워드도 등록이 돼 있었어요. 아니, 형용사를 등록해놨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편리한, 뭐 간편한 이런 키워드 자체 입찰가를 굉장히 높게 설정해 놓은 상태였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유튜브를 보고 배운 마케터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설정을 한 거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좀 설정 관리가 잘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네이버 파워링크 불필요한 키워드 제외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와 제품 두 가지 사업 모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와 제품으로 광고 캠페인을 분리해서 운영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CPC 조절을 통한 최적의 입찰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 목표는 2에서 4위 정도 노출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쪽 부분, 그러니까 11월 1주차부터 제가 담당하게 됐는데, 말씀드린 간략한 세 가지의 스텝만 진행을 했을 뿐인데 판매량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죠. 그리고 광고비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아스는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월간 데이터를 10월 달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 노출수나 클릭수는 10월 대비 이제 진행한 일수가 더 적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이지만, 봤을 때 총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 300만 원 정도가 낮아졌고, 전환수 자체는 조금 낮은 상황이지만 전환 매출액이 굉장히 올라갔죠. 860만 원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360%가 상승했고, CPC는 오히려 조금 더 낮아졌고, 클릭률도 조금 낮아진 상황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진행한 그 날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로아스 같은 경우에는 897% 정도 올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고, 실제로 단순한 관리만 바꿨을 뿐인데, 단순한 디테일한 설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성과가 개선됐다는 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보면은 네. 이제 총 비용이 600만 원 정도로 원래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11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네. 300만 원 정도 진행을 했는데, 네네. 이제 이거는 광고주분이 스pen딩을 크게 써도 효율이 안 나와서 줄이겠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요. 스pen딩 자체는 동일한 볼륨으로 가져가도 괜찮지만,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은 차라리 여기서 그 검색 광고에서 600만 원이나 썼는데 효율이 안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매체를 좀 다각화해서 SNS도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실제로 지금 SNS도 같이 하고 있는데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서비스나 제품 자체를 알리는 용도로 트래픽 캠페인만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광고 보고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펜딩 자체를 줄이라는 말씀은 없었지만 단순히 효율 교체하고 CPC 관리만 조금 들어갔을 뿐인데도 조금 더 이제 낮은 광고비가 소진이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광고비는 같은데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조금 더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좀 제안을 먼저 해주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즉 저희가 마케터라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세팅은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정도만 진행을 했을 뿐인데도 기존 업체가 갖고 있던 제품의 제품성이라던가 상품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히 발생한 거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세분화 작업을 진행된 게 지금 2주차부터였어요. 2주차에서도 이게 소폭 상승을 하긴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는 제가 제품의 시간대별 그다음에 이제 제품의 컨디션에 따른 노출 시간대 그다음 요일별로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한 결과 판매액이 소폭 상승했다고 이제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주 고객층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분석이 됐을까요? 일단은 기존에 진행하던 업체의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 40대에서 50대의 주부들만 거의 타겟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자취 경력이 많다 보니까 자취생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하다라고 해서 자취생들을 타겟팅한 광고를 집행해봤고 실제로 캠페인을 그렇게 분리해놨을 때 기존에 타겟팅하던 40대, 50대 주부만큼은 아니어도 굉장히 반응이 괜찮았다, 반응이 좋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캠페인을 조금 더 분리해 봤을 때 이렇게 높은 효율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를 보면은 10월 마지막 주차 대비 급격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를 가져갔을 때 이런 변화가 나왔다라고 섬세하게 분석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기본적인 세팅만 바꿨어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업체였는데 그간 대행사를 조금 잘못 만나서 아쉬운 성과가 나고 있었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이제 총 비용이 줄게 되면 로아스가 오르는 거는 조금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전환 매출액 자체도 네. 광고비는 더 적게 썼는데 이제 860, 폭폭으로 네, 맞아요. 860만 원 증가했으니까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간 데이터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10월 달에서 11월 달 데이터가 다 취합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1,3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는데 이걸 봤을 때 거의 1,100만 원이 11월 달에 진행한 24일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편차가 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월 달에 마이너스 났던 부분을 다 취합해도 11월 달에 났던 로아스를 포함한다면은 152% 정도로 나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손해 봤던 것도 11월 달에서 어느 정도 메꾸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마케터 분들 중에서 네. 본인이 이관한 다음부터의 데이터만 좀 분석해서 보고서로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이제 재현님은 완전 이제 FM대로 네. 그 전에 있는 보고서들 네. 데이터들도 이제 다 취합을 해서 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효율 체크를 잘 하고 계셨네요. 네, 실제로 저희가 퍼포먼스 마케터이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심지어 키워드 하나 추가할 때도 기존의 업체들을 다뤄봤던 본부 내 회사 내의 레퍼런스를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고 맞아요.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건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런 관리조차 받지 못했던 업체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성과가 나오는 데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맞아요. 저희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네. 데이터로 좀 측정하고 그걸 통해서 또 광고 방향성을 네, 네. 또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전에 데이터를 또 가져와서 네. 같이 비교해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전 데이터가 사실은 아무리 성과가 안 좋았어도 결국엔 고객들이 보내준 데이터고 반응이에요. 맞아요. 이걸 분석하는 능력이 없다면은 절대로 마케터로서 또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간 데이터로 넘어왔을 때도 사실은 똑같아요. 여기 이제 10월 30일
이때는 광고비가 없었어서 지금 오류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이관 작업을 마무리했고 11월 1일자부터 저희가 라이브를 시작해서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11월 초반에는 아무래도 세팅이 진행되는 주기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로하스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원했던 세팅이 마무리됐을 때부터 이제 이때가 지금 보시면은 11월 7일 딱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죠. 세팅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일주일 정도를 보통 보고 있고 이관을 했을 때 총 4주인 거잖아요. 한 네. 달이. 그때 첫 주차 자체는 이제 기본적인 세팅 작업이 들어가고 두 번째 주차에는 기본 세팅에서 나온 반응을 바탕으로 세 번째에는 이제 다른 소구점을 발굴해서 네 번째는 안정화시키는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세 번째 새로운 소구점 발굴 자체가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취생들을 타겟팅한 키워드 캠페인을 구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장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최근에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70만 원대, 평균 80만 원대에는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고서는 뭐 이 정도로 지금 일단 데이터 자체가 누적된 데이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간략하게 캠페인을 초기에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좋은 게 이제 광고 대행 맡기시는 광고주 분들도 있지만 또 직접 먼저 해보고 싶어 하시는 광고주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본인이 알아야 대행사를 맡겨도 네. 이제 관리가 또 제대로 되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같이 이제 광고 같이 세팅하면서 천천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의 광고주 분들은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배워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하지 않으시더라도 어쨌든 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고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좀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세팅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와봤어요. 세팅을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할 텐데 만약에 지금 세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라면 이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죠? 그 전에 뭐 비주머니 충전, 그다음에 URL 뭐 검수 완료 이런 게 된 상태? 된 상태, 네. 네, 된 상태라면은 이제 광고를 세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광고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광고 만들기라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는 파워링크만 진행한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파워링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캠페인을 만들고 광고 그룹을 만든 다음에 광고 단을 만드는 거예요. 광고 단위를. 그래서 보시면 파워링크, 뭐 쇼핑 검색, 뭐 파워 컨텐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파워링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 AMPM 파워링크 죄송해요. 01 저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AMPM 자신 있게 딱 내보시네요. 당연하죠. 남의 성과랑 제 성과를 아. 네, 제 성과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인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루 예상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업체 컨디션에 따라 설정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1만 원만 1만 원이요? 좀 더 쓸까요? 네, 더 쓰시죠. 10만 원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급 옵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기본 세팅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장하고 계속하기 눌러 주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 또 자연스럽게 하나 붙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뒤에다 날려주고 여기 이 파워링크가 무엇을 위한 파워링크인지 뭐 예를 들어 청소기로 할게요. 청소기 업체니까 청소기로 하고 그다음에 URL을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URL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URL이 본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해당하는 URL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건들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입찰가를 다 수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맞아요. 70원에 냅두는 편이고 하루 예산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캠페인단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는 제한을 놓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제품별로 균등하게 이제 예산을 쓴다기보다는 네. 이제 성과대로 비중을 두려고 이제 캠페인 단위에서만 예산을 설정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제품명 자체를 추가해 놓은 것 자체가 이 캠페인의 예산을 설정해 놓고 광고 그룹단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오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고 이건 마케터 분들마다 다 달라요. 맞아요. 근데 이 해당 업체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제 기준으로 하는 거고 고급 옵션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출 매체는 당연히 나눠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해당 업체를 이관 받았을 때는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매체는 다 나눠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별 의미는 없지만 PC부터 설정을 하는 편이에요. PC 설정을 하고 줌은 좀 빼주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우리가 줌 화상 그런 채팅할 때 네. 광고를 잘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목적성이 또 뚜렷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파트너 매체가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너 매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파트너라고 말 그대로 네이버 파트너 매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노트북이 지금 표시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쇼핑 PC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페이지부터 좀 더 넓게 넘어가면 11번가도 나오고요. 더 넘어가면은 뭐 IT조선, 뭐 IMBC 전혀 필요 없는 매체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바로 파트너 매체. 맞아요. 여기 파트너라고 돼 있는데 네, 이걸 일일이 추가해서 다 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쵸.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뭐 모바일 가중치 뭐 이런 거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초기 세팅에는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렇게 나오죠. 키워드 세팅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러면 아까 PC랑 모바일은 전체로 그냥 두시고 세팅을 하는 건가요? 네, 초반에는 제가 가중치를 따로 주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키워드 단어로 넘어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자체를 여기서 많이 추가하진 않아요. 청소기 업체니까 청소기 추가를 해놓고 그다음에 제목단에는 제목은 뭐 여러 문구가 있을 수 있죠. 이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웰컴 케어라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고 청소도 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뭐 브랜드명이 들어갈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AMPM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MPM 뭐 청소기 클리닝 필링링?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쓰던 노트북이 아니다 보니까 클리닝 친환경 업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글자 수 제한이 있죠. 그럼 엠팸이라고 할까요? 엠팸? 엠팸. AMPM. 좋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 브랜드명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는 브랜딩을 또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예시니까 맞아요. 엠팸 청소기 클리닝.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엠팸 이렇게 네. 브랜드명을 앞에 딱 그 고지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경우는 그냥 이런 소재 제목만 넣고 브랜드 이름을 안 넣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5자 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AMPM 글로벌 청소기 클리닝 전문 뭐 청소기 배터리 교체 전문 뭐 이런 식으로 친환경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업체는 이러한 업체야라고 저는 이 제목단에서 명명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기 클리닝보다는 청소기 뭐 배터리 교체 전문 이런 식으로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명명을 해주신다는 그래서 거네요. 여기까지 했을 때는 아마 근데 15자 넘는 게 많던데 광고 보면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 영상을 길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설명으로 들어가면 45자예요. 사실 45자가 길어 보이지만 15자에 비하면 훨씬 길지만 그렇죠. 막상 설명을 쓰다 보면은 뭐야 벌써 끝이야?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 맞아요. 있으시죠? 내 업체는 이렇게 좋은데 45자 내로 줄여야 되니까 여기서도 마케터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굳이 브랜드명을 한번 언급하진 않습니다. 언급하진 않고 뭐 청소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손이 커가지고 클리닝 친환경 여기서 한번 AMPM 뭐 써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업체는 우리는 이런 업체를 언급해 줬으니 세부적인 서비스도 들어가야 됩니다. 배터리 교체 뭐 이런 배터리 교체를 어떤 식으로 한다. 뭐 교체 서비스. 서비스라던가 출장 지원하나요, 여기? 출장 지원은 네 출장 지원합니다. 근데 출장에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꾸는 건 아니고 회수한 다음에 바꿔서 다시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업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 노하우를 다 공개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밑에 나오면 검수 요청할 거 있는데 이거는 뭐 검수 요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굳이 건드리실 필요는 맞아요. 없고 비즈머니는 뭐 충전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광고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즈머니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설명 아까 45자 이하까지 된다고 했는데 네. 사실 너무 길어도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키워드들만 나열해서 좀 웬만하면 간결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광고 그룹 자체는 PC로 해놓은 거예요. 이걸 인지해야 되고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키워드를 넣을 수가 있는데 저는 청소기만 넣어놓은 상태죠. 근데 보통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청소기라는 이 메인 키워드, 그러니까 해당 제품의 카테고리에 메인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넣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뷰티 같은 경우에 뭐 앰플, 세럼 많이 해보셨죠? 네. 제가 하는 업체들도 그런 메인 키워드를 걸어놨을 때는 입찰가는 엄청나게 높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전환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뭐 지출 대비 뭐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로아스도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 저는 등록은 해놨지만 끕니다. 그래서 새로운 키워드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제가 실질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 키워드를 등록해 놓은 이유는 광고 그룹 기준 연간 키워드를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무선 청소기 또 사실은 메인 키워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넣지는 않고 이렇게 봤을 때 아, 이런 업체는 이런 키워드가 있겠구나. 저희가 다양한 업체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업체에 대한 인사이트가 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키워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이거 꿀팁이네요. 아, 되게. 이런 거 있네, 이런 거 있네 하면서 보다가 오케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했어, 어떤 키워드가 중요한지 알았어라고 했을 때 여기 들어가서 뭐 배터리 교체, 청소기 배터리 교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또 제안을 해주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럼 여기서는 추가를 실질적으로 하게 됩니다. 청소기 배터리 교체 이거 중요해. 다이슨 청소기 배터리, 이 업체는 다이슨 청소기 배터리가 주로 전환이 일어나는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무선 청소기 배터리 리필, 뭐 다이슨 AS 센터 이거는 넣으면은 이거 실제로 제가 넣어봤는데 그 반려당했습니다. 네. 다이슨 청소기 배터리 교체 넣어야 되죠. 그래서 봤을 때 검색수도 봐야 돼요. 그래서 검색수가 지나치게 높다면은 CPC도 높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빠르게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높은 키워드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었을 때 자 보시면은 키워드가 추가가 됐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비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처음에 키워드 스크럽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량 등록을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것 같은 키워드를 대량으로 등록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환 및 클릭이 발생하는 이제 빈도수에 따라서 좀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현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입찰가 변경, 일괄 변경 들어가셔가지고 선택한 키워드 입찰가를 동일하게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PC이기 때문에 PC 내에 3위 혹은 4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2에서 4위였어요. 그래서 3위로 설정을 했었고 보시면은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근데 보시면은 아까 1,000원 단위에 해당할 것 같았던 다이슨 V8 배터리, 이 업체 다이슨 V8 어디죠?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네, 이거 보시면은 가장 높죠. 1,000 몇 대 건으로 지금 노출수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키워드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도 이제 입찰가가 높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변경사항 확인 및 변경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변경이 돼요. 이 상태로 일주일 지켜봅니다. 일주일 지켜볼 때 당연히 수정은 들어가요. 10원, 20원 단위로. 그렇죠. 그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100원 단위로 수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키워드가 살아 있어야 되는 키워드인지 없어져도 되는 키워드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주 차에 새로운 소구점을 발굴하고 그 소구점을 바탕으로 같은 작업을 진행해서 거의 두 달째 중반 정도 됐을 때는 이 광고가 완전히 안정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하게 되죠.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여기서 이제 입찰가 변경할 때 네. 이제 일괄 변경이 있고 개별 변경이 있는데 네. 개별 변경 누르시면은 아까 입찰가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회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변경을 네네. 입찰가가. 네네. 근데 가끔가다 뭐 3,940원 이런 게 광고주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런 개별 변경을 이용하셔서 이건 개별적으로 뭐 300원으로 이건 낮추겠다 하면은 이렇게 변경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조금 파워링크로 메인 입찰가 하는 거는 무조건 손해다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입찰가를 메인 키워드로 해서 잘 되는 업종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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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재현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청소기 업종의 경우에는 파워링크 입찰가를 메인으로 비싸게 해봤자 그쪽에선 전환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제 메인 키워드는 꺼놓으신다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그 전환이 파워링크에서 잘 일어나는 말씀해주신 업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업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뷰티는 파워링크에서 전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등록 자체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소재 저희가 등록했죠. 네. 이 소재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짧다.
다른 업체들 검색해 보니까 훨씬 많더라. 가 이제 여기 확장 소재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등록을 하게 돼요. 이미지를. 그때 이미지가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진짜. 저한테 파워링크 이미지는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간판이에요. 음. 이 소재는 오프라인 마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마켓을 열었는데 이 마켓에 간판 없이 그 장사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파워링크 이미지를 통해서 간판을 걸어주는 거고, 저희가 이 가격 링크, 서브 링크 뭐 이런 부분은 광고 노출되는 구좌 자체를 넓혀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뭐 전단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적인 설명을 좀 그렇죠. 해줄 수 있는 네, 거. 그렇죠. 근데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서점에 가서도 그 표지 제목만 보고 네. 한다기보다는 네. 표지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뭔가를 딱 봤을 때 글자보다 그림을 먼저 직관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광고에 관심이 많아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대행사에서 영업 전화를 받았을 때 보통 하는 말이 뭐 이미지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 말에도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보통 하얀 배경에 제품만 딱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눈에 잘 들어오진 않아요. 맞아요. 이미지 자체도 연출 컷을 굉장히 신경 써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이어드리면은 파워링크 이미지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규격에 맞춰서 등록하면 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은 이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캠페인 자체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시 뭐 불러오기 해가지고 뭐하고 하면 힘들잖아요. 여기 눌러가지고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오기 누르시면은 기존에 등록하셨던 이미지가 있다면 여기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해서 클릭하셔서 적용하게 하시면은 바로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추가 제목이 들어갑니다. 추가 제목이 여기 보시면은 아까 등록했던 소재의 제목은 여기 나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조금 더 길지 않냐라고 표현하시는 게 이 뒤에 부분이에요. 보시면 여기 가운데 점이 찍혀 있죠. 네. 이 뒤에 부분은 전부 다 추가 제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자 해가지고 총 30자가 등록이 가능한데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추가 제목이. 이렇게 보시면은 위치 1에만 노출이 있고 모든 위치 노출이 있고 위치 2에만 노출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30자를 앞에서 다 채우셨다면 위치 2에서는 5자, 6자 정도가 노출이 되고 그 뒤에는 점점점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은 위치 1에만 노출에 뭐 15자를 다 채우시고 위치 2에만 노출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는 6자 정도 노출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가 밑에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세팅, 확장 소재 기본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추가 설명이죠. 검색 광고이기 때문에 텍스트에도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추가 설명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추가 제목과 똑같이 뒷단에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말씀하실 거 있나요? 추가 설명이 필수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필수로 등록해요. 어쨌든 검색 광고고, 검색 광고의 저는 핵심은 구좌 자체를 넓혀서 이 광고가 후순위에 노출되더라도 윗순위보다 먼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고비를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노출을 늘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필수로 등록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뭐 이 정도 세팅이 완료됐다 하면은 기본 세팅이 완료된 거예요. 확장 소재에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서브링크죠. 죄송합니다. 서브링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화면이. 서브링크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파란색 글씨로 뭐 4개 정도 등록이 가능하신데 3개 정도 등록하셔도 되고, 보통에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시면은 보통 베스트 1, 2, 3 있을 거예요. 맞아요. 1, 2, 3들 넣어주시면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나는 어필하고 싶은 게 더 있다라고 하면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4개 정도 등록이 된다. 보통 이제 주력 상품이랑 후기 같은 거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실제로 랜딩 페이지 자체가 좀 이렇게 서브링크는 그 각각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환이 일어나기 가장 좋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링크도 이렇게 등록이 밑에 구좌에 나오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봤을 때 구좌가 훨씬 넓어지죠. 가격 링크를 등록했을 때. 가격 링크가 구좌 넓히기는 가장 좋고,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이 가격, 제품명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확장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가격 경쟁력이 좀 있는 업종일 경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나치게 다른 업종에 비해서 프리미엄이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안 넣으시는 게 그쵸. 좋아요. 근데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은 DB 업종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뭐 예를 들어 분양 업종이라던가 뭐 문의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광고 구좌를 넓혀야 된다라고 할 때는 꿀팁은 1원으로 넣으시면 돼요.
1원으로 넣고 뭐 분양 상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자를 1원. 넓히기 네, 위한 맞아요. 목적으로만 이렇게 등록하면 파란 글씨에는 분양 상담이 나오고 여기는 1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가격 링크까지 했죠. 홍보 문구까지 마지막으로 등록합니다. 홍보 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추가 할인 5만 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추가 할인이 파랗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추가 설명보다는 이 네. 추가 그 홍보 홍보 문구, 문구를 네, 홍보 좀 많이 문구. 이용을 하는 편인 네.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드린 5개는 무조건 등록, 5개 맞나요? 어쨌든 이 확장 소재를 너무 무조건, 많아요. 네, 무조건 등록해요. 이게 아. 여기까지 다 끝내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광고 그룹 세팅이 첫 번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것도 안 하면은 대행사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 진짜 기본적으로 해놔야 네.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지금 이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렸고, 이 기본 세팅만 했는데 그렇게 효율이 오른 거죠. 여기서 2차 작업이 어떻게 들어가냐? 소재 변경이 들어갑니다. 소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를 해서 5개까지가 등록이 돼요. 5개까지 다 등록을 해놓으면은 롤링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MPM 청소기 클리닝, 뭐 다음번에 등록하는 게 AMPM 청소기 클리닝 이렇게 했을 때 롤링이 되면서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하면은 광고명이 바뀌는 게 많을 거예요. 다른 광고들이. 그런 게 롤링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확장 소재도 그에 맞춰서 저희가 등록을 해줘야 돼요. 확장, 그 말씀드린 추가 제목 혹은 추가 설명 이런 부분도 다 앞에 등록해 놓은 소재에 맞춰서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청소기 클리닝이라고 했는데 뭐 빗자루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롤링이 되다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 소구점을 조금 몇 개로 나눠가지고 네. 뭐 여기 청소기 클리닝이 있으면 다음에는 청소기 배터리 교체 아니면 네. 뭐 출장 서비스 이런 소구점을 몇 개로 나눠서 여기 보시면 노출이랑 클릭수, 클릭률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소재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걸로. 그거는 이제 2주차에 진행되는 작업이고, 만약에 여기서 청소기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가 나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광고 그룹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쵸. 네, 키워드가 당연히. 다르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청소기 업체 제가 분석하다가 느낀 건데, 여기서 청소기 얘기하다가 업소용 청소기 얘기는 나오는 경우도 있고 렌탈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 모델이 여러 개인 경우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당연히 광고 그룹을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눈 거죠. 대행사가 그러면은 귀찮으니까 그냥 추가만 해놓은 거예요. 그럼 클릭만 했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겠네요. 당연하죠. 그게 클릭도 안 바로- 하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그게 광고비 누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클릭만 했는데 뭐야? 나는 이거 무선 청소기 클리닝 보러 왔는데 왜 클리닝이 없고 뭐 업소용 청소기를 그러니까. 판다고 나한테 이러고 있어? 바로 이제 나가버리죠. 광고비 나가는 거죠. 이게 뭐 비단 뭐 1,000 얼마짜리 뭐 이렇게 뭐 70원짜리 이런 거면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5,000원, 6,000원짜리다. 그러면 광고비가 큰 거죠, 타격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캠페인 PC를 만들었어요. 근데 PC 모바일 나눠야 된다고 했는데 이 긴 과정을 또 해야 되냐? 아, 그러면은 진짜 몇 날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단순하게 캠페인 하나를 만드는 거라고 쳤을 때 이렇게 걸리는데 지금 제품 카테고리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키워드도 또 몇 개가 있는데. 네, 몇십 개를 추가해야 되고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여기 들어가서 다른 캠페인으로 복사하면 나오죠. 컨트롤 C, 눌러주시고 컨트롤 V가 여기에도 있네요. 네, 있어요. 그냥 클릭으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반영되는데 조금 시간이 그쵸? 걸려요. 새로 그래서 새로 고침 고침 한번 해주시면.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생기죠. 뒤에 숫자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교체해야 될 부분 이름 바꿔줘야 돼요. 이름을 저는 대문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클릭 한번 해주시면 기본 세팅이 그대로 모바일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죠? 네. 똑같죠? 확장 소재는 저희가 등록을 안 해놓은 상태니까 당연히 없을 거예요. 이렇게 청소기 캠페인이 완성이 됐다. 좋네요. 네. 그러면은 아까는 저희가 이제 키워드 입찰가 선택했을 때 네. PC 기준으로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 부분도 같이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꿔야죠. 이렇게 해서 이걸 제가 까먹을 뻔했는데 실제로 까먹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모바일 이거 해가지고 모바일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보통 이게 한 5위 정도로 해보잖아요. 네. 아,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자, 일괄 변경으로 가서 뭐 예를 들어서 5위로 해보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PC 기준으로 돼 있는데 변경 확인해 보면 오히려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잘 바뀌었는데
이렇게 안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런 거는 1, 2위 정도로 설정을 해보시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안 바뀌었다라면 1, 2위 설정을 해서 거기서 조금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서 좀 네. 참고용이기도 하고 가이드라인 사실 정도예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해보면은 4위로 맞췄을 때는 최저 입찰가로 70원으로 다 나오는데 네. 3위로 하면은 막 1,000원, 2,000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입찰가 높여서 가격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바일은 이렇게 바꾸면 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뭐 디테일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보는 분석은 여기 새로운 상위자 설정에 들어가서 저희가 편한 대로 이제 데이터를 가공해서 보긴 하는데, 여기까지는 마케터의 영역인 거고, 만약에 세팅을 하신다 했을 때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기 타겟팅 탭 추가 이건 뭐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주에 진행하는 건 아닌데, 보시면 요일, 지역, 성별, 연령대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저는 시간대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심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심야 같이 클릭률이 좀 없는 경우에는 입찰가를 좀 낮추던지 뭐 그런 아니요, 경우는. 오히려 높여요. 심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경쟁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높여도 돼요. 근데 오전 같이 검색량이 너무 높거나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는 이거를 높이면 오히려 손해기 때문에 저는 그 예상했던 2에서 4위 정도 노출을 하고 심야 시간엔 무조건 1위 노출. 경쟁률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네, 시장에 제가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 경쟁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서 거기서 노출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디테일한 얘기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노하우가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게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전화를 문의를 주셔야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아이사 청소기 업체, 뭐 배터리 교체, 뭐 이런 서비스와 제품을 같이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외에도 SNS도 이 업체는 세팅을 저희가 도와드렸고 쇼핑 검색도 도와드렸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 업체의 이 파워링크가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